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공공 화장실 이용할 때 반난다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선 누르는 비상벨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비상벨도 있어서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출동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계절. 그러나 여성 혼자 화장실에 선뜻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위험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어요. 이런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 누르는 비상벨과 함께 음성인식 비상벨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사람 살려주세요 두 가지 문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구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곧바로 112 상황실에서 화장실 스피커를 통해 경찰 출동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이 지금 출동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화장실 위치가 순찰차로 전송되고 순찰차가 오기 전까지는 화장실 밖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이 계속 작동합니다. 음성 인식 비상벨은 여성이 약간 큰 목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여성분들을 300명 정도의 녹음을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지르면 충분히 112로 신고가 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140곳 전체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매달 원하는 혜택. 며칠 전 전동차에서 10대들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장난삼아 누른 걸로 보이는데 최고 2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 역을 막 출발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리고 승객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자 무인 전동차가 멈춰선 겁니다. 기관사가 없는 무인 전동차의 경우 이렇게 비상정지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덮개로 덮여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차는 곧바로 멈추게 됩니다. 갑작스런 제동에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해당 전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공사 측이 열차를 교체하면서 운행이 7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쯤 가저역에선 전동차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두 팔로 스크린 도어를 강하게 미는 바람에 잠시 작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학생들과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객실 내에 있는 그 노약자라든지 넘어져가지고 다친 일도 이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10분을 갖다가 이제 지연한다는 것은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동차 운행 중에 이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 10월 지하철 5호선에서 승객이 안전문에 끼었을 때 다른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렸지만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비상전화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승객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임재성 기자가 지하철 비상전화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는 객실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기관실과 바로 연결되는 통신수단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운전실입니다. 말씀하세요. 비상 상황입니다. 외부 소음이 없는데도 기관실에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설치된 마이크형 비상전화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소음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는 내 귀 앞에서 한 거거든요. 지하철 5호선에 투입되는 600량이 넘는 객차에 모두 이런 비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김모 씨가 숨진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인 남성을 발견한 승객들이 기관사에게 비상전화로 사고를 알렸지만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이 인터폰으로 그 사람이 뛰었다라고 인터폰을 했는데 그 내용을 기관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포공항역의 경우 안전문을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해당 기관사와 관제사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드디어 오네? 이게 수문으로 듣던 모모 피자? 애니싱 너? 모모 피자. 부산 지하철 열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떤 편의점에서 불을 지르려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은 남성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허리를 숙이더니 라이트로 종이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좌석 밑으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승객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얼어붙은 승객들 신고로 역무원이 출동했습니다.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은 밀고 당기다 역무원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집은 올라간 건 명륜역이고요. 동네역에서 도망가는데.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전동차에 탄 시민들은 부산대역부터 이곳 동네역까지 6분 넘게 불 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붙은 종이는 불연 소재 좌석 밑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재질 의자였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부산역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의 가방 안에선 명함 2개 크기로 자른 복사지 18장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도무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라는 이런 거는 이제 대화할 수준은 안 되고 행사 수준하는 거예요.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한 편의점 앞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피스텔 승강기가 지하에서 침수돼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주민이 신고했지만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구조대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건물 앞 거리로 흙탕물은 역류하고 몰려듭니다. 지대 낮은 도로는 사람 무릎이 잠길 만큼 찼습니다. 이 물은 오피스텔 지하 계단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벽에 붙은 비상벨은 한참을 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지하 주차장부터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2층 승강기 안에서 살려달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들은 주민이 신고했지만 구조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 손 쓸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뒤 승강기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놀래서 내려가 봤더니 계단으로 내려가 봤더니 1층까지 물이 좀 차 있더라고요. 양수기로 한나절 물을 빼냈지만 주차장은 진입로만 보입니다. 안에 있는 차량 20여 대는 망가져 쓸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목숨 건진 게 다행이라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제방을 넘어온 물은 아파트 주변을 채웠습니다. 계단으로 쏟아졌고 물고기가 밀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에 찬 물을 양동이로 퍼냈습니다. 합천 수위랑 그 도로, 인도랑 똑같은 수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지하에서 빠져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crafted with unparalleled robustness, meant to defy the abyss. Hello, I am Jose Mourinho. 승강기가 침수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에 84만 대 넘는 승강기가 있고 점점 기상이변은 잦아지는데 물이 차서 승강기가 멈추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층이 완전히 물에 잠긴 오피스텔에서 50대 주민은 지하 2층에서 멈춘 승강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폭우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도 빗물이 들이치면서 승강기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강기에 물이 차면 대부분 전기 설비에 누전이 생기거나 전원이 꺼져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소방구조대도 이런 경우 승강기 천장을 열고 구조에 나섭니다. 수리 등을 위해 밖에서 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돼 있어 유사시 탈출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천장에 있는 개부분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탈출용으로 쓴다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는. 결국 빠른 신고, 빠른 구조가 관건입니다.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우선 승강기 고유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승강기 번호와 QR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승강기 번호를 119 상황실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이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아파트라고 하면 도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출동하는 출동대원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폭우 등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건물 관리사무소 등이 고층에 승강기를 세운 뒤 전원을 차단하고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이미 침수되노라면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승강기가 다니는 통로에 물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관람객들의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에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후에 사건 사고를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천장을 뜯어내고 안에 갇힌 어린이를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전시관에 승강기가 멈춰선 것은 오늘 낮 12시쯤 30분 넘게 갇혀있던 9살 조모군 등 어린이 4명을 포함해 관람객 12명이 긴급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마주시 삼포면의 한 도로에서 63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17살 박모양이 추락해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박양은 주차장 덮개에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돼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양이 늦은 귀가 시각 때문에 후중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새벽 신안군 홍도 근처 바다에서 모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 순간 달콤해지는 특별한 코스 있죠?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 흙탕물이 입구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이 오피스텔 지하에 빗물이 밀려들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지하에 멈춘 승강기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말에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남 논산은 시간당 83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 1층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구조가 진행된 지 2시간 20여 분,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확인된 50대 남성은 승강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전체가 침수되면서 소방대원들이 지상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려 숨진 남성을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에도 배수 차량을 동원해 지하 주차장에 물을 빼내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추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 물이 빠지는 대로 추가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의 갑작스런 침수로 지하 2층에 있던 승강기의 전력이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오피스텔은 지하의 침수를 막는 물막이판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올라왔을 때 물살이 엄청 세게 지하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난 상황에서 단전될 수 있는 승강기는 이용을 피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 주차장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찬 흙탕물이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안쪽은 차량 바퀴까지 물에 잠겼는데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켠에선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주차장 안으로 계속 밀려듭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행운이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아파트 단지는 이번 태풍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도 차례대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던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 땐 포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10명 중 8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빼고 여기 입구에 막 올라오는데 이제 물이 싹 몰렸대요. 조금만 늦어도 애기 아빠도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내리막길에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훨씬 빨리 치솟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인 40cm 정도만 물이 차도 차량 문을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지상보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은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40cm 정도 물이 차면 혼자서 이렇게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지하 공간의 경우 배수 펌프와 방수판 같은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주판을 설치해야 되고 배수 펌프 용량을 규정 이상으로 갖춰야 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지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차수판 등을 설치했다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건물도 차수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쏟아진 빗물이 차수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침수가 우려될 경우 아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했다 해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 어제 아침 6시 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쏟아진 빗물에 차 빼기를 포기한 주민이 걸어서 주차장 출입로를 올라갑니다. 경사로에 엉거주춤 멈춰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도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방송 듣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무릎파까지 찬 상황이고 계단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 화면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옮기라는 안내방송 직후 차들이 엉금엉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약 8분간 단 14대만이 겨우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5층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지상인데도 차량 대부분이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겼고 허리 높이로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걸어가는 주민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나자 지상 주차장은 거의 물에 잠겨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입니다.
차량을 빼러 지하에 내려갔던 주민들이 갇힌 뒤였습니다. 저기에서 무너지면서 정문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수면 아래는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형체들을 보시고 미치지 않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깔아앉아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핸들만 겨우 돌린 것 같은 차량을 비롯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도 여전히 물이 들어차 있고 천장 쪽 배관과 CCTV에서까지 흙탕물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약 900m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두 곳 아파트에서만 8명이 숨졌고 기적적으로 2명이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세상 하나뿐인 커스텀 핸드메이드 선물. 이렇게 다 물어보시면 돼요. 진짜 선물은 아이디어스. 충남 논산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소방대원들이 양수기로 물을 퍼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지하 2층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이미 대피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람 소리 들으신 분이 따로 신고를 하시고 계단으로 내려가 보려고 했으나 이미 물살이 2층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세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하 2층 천장까지 잠긴 상황. 배수 작업과 동시에 수동으로 승강기를 끌어올렸지만 신고 3시간 만인 새벽 6시쯤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우려해 승강기를 탔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논산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저지대에 위치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빗물바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강기 통로로 빗물이 빠르게 들이닥쳐 정전이 되면서 승강기가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 순식간에 물이 닿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이동하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폭우로 인한 침수 상황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승강기 탑승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우입니다. 하천 인근 마을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논과 도로, 하천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산에서 흙과 돌더미가 쏟아져 집안은 온통 엉망이 됐고 도로 곳곳은 차량이 오가기 어려울 만큼 물에 잠겼습니다. 보일러실 붕괴됐다고 해서 연락받고 지금 일일이 대피를 시키고 저희 집 배수로 나오는 입구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 충남에는 거센 극한호우가 퍼부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서천에 내린 비의 양은 111mm, 부여 양화 106, 논산 연무는 90m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뜨기 시작하고 시설물 대부분이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못 찼나 처음에 87년도 그때도 이렇게 안 찼어요. 올해가 처음 이렇게 안 찼어요. 1시간에 84mm의 비가 온 금산은 충청권에 큰 비 피해가 났던 201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폭우입니다. 또 부여 양화와 서천, 논산 등에서 최근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은 400mm 안팎으로 이미 7월 평년 강수량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충청 일대에서 응축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낮보다 밤에 강한 비를 유발하는 고온가스판 빠른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충청권의 야행성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소나기가 오겠고 다음 주도 내내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걸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다른 곳은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요. 승강기에 타고 있다가 또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남 논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 거주자가 지하 2층 승강기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에 나섰지만 오전 6시 승강기 안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논산에 시간당 9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도 이미 침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됐다는 문자를 보고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계단으로 내려가 봤더니 1층까지 물이 좀 차 있더라고요. 충남 공산에선 산사태로 매몰됐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도 야산에서 밀려내려온 토사로 집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스팔트가 떠가지고 쳐버린 거지. 그래갖고 가게도 다 범람 모르고 나 이렇게 60넘게 살면서 처음 이런 상황. 충북 옥천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승용차가 빠져 70대 운전자가 숨졌고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용로로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 영동에선 폭우로 휩쓸려 간 농막에서 홀로 거주했던 70대가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이번 장마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1000헥타르 넘는 농경지와 주택 70채가 침수됐고 산사태도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전체 플레이어 중 3%만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상위 3%. 서울 도심의 한 주택에서 백골화된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쇼핑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21명이 20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났고 폐차장과 의류 작업장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현희 기자입니다.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70대 이모 씨 부부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안방 침대 위에 반드시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상당 부분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사망 시기를 지난 4월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자연사했거나 불반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장에선 용접 작업 중지로 불이 났다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주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에는 강서구 원수매트 커버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주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같은 건물 당구장 이용객 등 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시간여 뒤 중구 신당동의 의류 봉제 작업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근무자 등 총 3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 2대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총 21명이 20여 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더 피곤했지? 짠, 널 위한 혜택들이야. 아이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이 길가에 앉아있는 개를 보더니 다가가서 쓰다듬습니다. 개가 귀여웠던 모양인데 여성의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던 개가 갑자기 사납게 돌변해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이 중국 장쑤성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성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나와 황급히 개를 떼어 놓았지만 여성은 이미 개에게 얼굴을 물려 크게 다친 뒤였습니다. 여성을 공격한 개는 근처 가게에서 키우는 개였는데요. 영상이 확산하면서 여성의 부주의한 행동이 개 물림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과 함께 견주가 개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남의 개는 눈으로만 보는 게 패티켓의 기본. 개는 언제든 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걸 왜 다들 잊어버리는 건지, 저런 개를 밖에 내놓을 거면 입마개라도 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해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농장. 두려움에 찬 강아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닥에 든 숨진 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보이는 건 쇠꼬챙이. 근데 전기 쇠꼬챙이도 이걸로 개를 잡는 거죠. 그죠? 개들을 전기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한 뒤에도 잔인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물솥이죠. 여기서 털을 꺾고 발목으로. 전기도살은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축 방식입니다. 더구나 개들이 도살당하는 모습을 다른 개들이 철창 안에서 볼 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농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반려견 번식장.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이 층층이 쌓아올린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는 바닥. 사람이 나타나자 가느다란 철망을 두 발만으로 디딘 채 강아지들이 일어섭니다. 애들 뭘 숨기가 쉽잖아요. 그냥 쭉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망이면 이게 발이 자꾸 빠지잖아요. 자꾸 빠지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쌓아둔 우리와 철망 바닥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달 동안 도내 동물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5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동물학대가 6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이 8건, 등록하지 않고 반려견 훈련장이나 애견샵 등을 운영한 경우도 35건이나 됐습니다. 또 무등록 동물 장묘업체와 동물의 분변을 아무 처리 없이 배출한 곳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자들을 모두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개와 개가 싸우는 경기를 투견이라고 하죠. 불법 투견 도박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투견들. 지난 수요일 KBS 추정 60분에서 그 현장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도박이 비인간적인지 함께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취재 처음부터 함께한 동물인권단체, 동물건단체 케어 박수현 대표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불법 투견 도박이 벌어지는 이런 현장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그리고 뭐 제보를 꾸준히 해 오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수년 전부터 불법 투견 도박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고요. 지금도 네. 벌이는 중입니다. 네, 네. 이번에 추정 60분 팀에 저희가 제보를 하면서 네. 현장을 같이 다녀오게 네. 됐습니다. 네, 참 참혹한 모습이었는데요. 투견 도박 현장 모습을 먼저 보시고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투견 도박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개를 끌고 온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평상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내 개 한 마리를 억지로 링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곧 판돈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적게는 돈을 거들어 다니는군요. 맞습니다. 적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량의 정도 금액이 오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묶어놨던 개의 목줄을 풀고요. 자, 개가 곧 벌어질 상황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지만 아랑곳 없이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죠. 네. 흥분한 개들은 상대를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이 끔찍한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합니다. 자, 이제 상처투성이가 될 정도로 격하게 싸우는 개들의 모습. 하지만 그 누구도 경기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다 끝에 결국 한 마리의 개가 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싸움이 끝났지만 한참 동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목줄에 이끌려서 가까스로 걸어 나오지만 한눈에 봐도 그 상태가 심각해 보이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자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것보다 훨씬 가까이 찍은 화면들이 있었는데. 네네. 네. 이런 불법 투견 도박장들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야산이나 고속도로 밑에 혹은 투견을 번식하는 이런 번식장들은 링을 설치해 놓고 네. 투견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저희 경험적 판단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한 시군 구별로 적어도 한 곳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주로 지방에. 네, 주로 충청권, 경상권 이런 네. 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내부 제보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감시단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시민단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보통 투견을 했던 분들이 네. 다시 또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 이상한 네. 개소리가 난다. 아, 네. 예, 수십 대의 차들이 들락날락거린다. 뭐 이런 네.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서 네.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고 현장 있죠. 가실 때 우리 취재진과 촬영팀과 경찰 동행하셨어요? 네, 이번엔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동행하지 예. 않으면 쉽지 않았겠네요. 쉽지 그죠? 않죠. 예. 네. 이제 그 판을 벌리는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돌아다니면서? 아닙니다. 뭐 다른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 일반 시민들도 있고요. 네.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은 20대 여성분들도 이 투견 도박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네. 또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들도 자신의 개를 데리고 와서 네. 개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현장에서 소리를 그러면 지르고. 도박도 도박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생계면서 또는 취미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이 취미죠. 잔인한 취미를. 예. 네. 예, 돈을 벌 수 있는 취미고요. 네. 보통 투견들이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그 명절을 전후로 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네. 투견이 그 기간 쪽에 좀 급심하게 벌어지고 명절 있습니다. 전후에 아무래도 장이 많이 서겠군요, 네, 이른바. 네. 네. 근데 경찰이 아무래도 또는 주민들이 신고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연락 같은 게 되나 보죠? 네, 자기네들만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엔 SNS 비밀 SNS를 통해서 서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카톡을 통해서 네. 서로 그때그때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제보를 받아도 그 한 날 보통 두세 곳의 그 투견 장소를 이동하는 그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시나 경찰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서. 네. 그림 나오고 있는데 투견에 사용되는 투견에 이렇게 동원되는 개들의 이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네, 주로 도사견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네. 큰 누렁이 같이 생긴 그런 도사견 혹은 네. 피플테리어 네. 혹은 진도견을 가지고 싸움을 시키기도 합니다. 따로 훈련시켜서 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훈련들을 하고 있죠. 네. 단순한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런 개가 다 투견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훈련을 따로 받는데 네. 그 강한 공격성을 띠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훈련을 받는지 투견 훈련의 모습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개싸움을 훈련시키는 개 주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싸움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평생을 이 싸움개로 살아왔다는 개의 흉터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어떻게 자전거
또 하나의 훈련법을 보여주겠다며 나이든 개를 다시 끌고 나오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나이든 개를 이른바 미끼견으로 이용해서 투견의 공격성을 키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 투견을 실전에 활용해서 싸움을 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역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예, 투견은 태어나면서 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고요. 네. 나중에 지지 않고 은퇴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젊은 개들의 그 스파링 상대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개를 훈련을 시킨다는 명분 하에 뭐 10km, 20km 자전거 옆에 달고 달립니다. 이거 동물학대 아니에요? 동물학대죠. 법적으로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을 동물학대로 처벌하진 않지만 네.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혀가면서 달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 분명한 동물학대고요. 네. 자전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방이 다 막힌 그 러닝머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계속해서 강제로 뛰게 하고요. 또 더 잔인한 것들은 일명 프로펠러라 그래서 그 긴 지렛대 끝에다가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망 안에 넣어서 묶고 또 한쪽 끝에는 개를 묶어서 이 개가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네. 달려야 되는 또 고양이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네. 너무너무 야만적인 지금 화면에 나온 저 개가 말씀하신 도사견 피플 테리어라고 그럽니까? 그 종입니까? 아니면? 지금 화면에 아까 누러있는 나왔던데, 게 도사견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또 편법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칙이죠. 그러니까 다른 네. 세인트 버나드, 그러니까 네. 그 베토벤 영화에 나온 그런 큰 종의 개들을 아, 네. 교잡시켜서 네. 더 크게 만들기도. 아, 그렇군요. 네. 세인트 버나드는 아주 그 온순하게 생긴 큰 개인데. 네. 네. 방금 이제 경찰 단속 장면을 잠깐 보셨고. 그런데 이게 그 위험도에 비해서 저 도박하시는 저 사람들이 돈이 됩니까? 그 판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정이 됩니까? 이번에 그 광명 경찰서랑 검거한 네. 그 판돈 한 3천만 원 정도로 현장에서요? 예예 아, 3천만 원 그래요? 정도가 네. 압수됐고요. 네. 보통 수억 원대의 큰 억대 도박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군요. 이게 돈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의 회장님들도 투견을 하시고 있고요. 네. 보통 투견판, 억대 투견판들을 보면은 수십 대의 위조 차량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참 몰랐던 세계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견 도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팅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링 안에 한 마리의 개가 들어와 있죠. 30만 원만 걸어봐라.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 판에 걸린 판돈만 한 번 게임에 이제 300만 원 이긴 쪽이 가져가는 거죠. 네. 퇴로가 없는 링에서 이제 그야말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프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차마 다 편집을 못하고 정지 화면으로 적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점점 더 배팅액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 한 마리가 죽기 직전입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판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긴 쪽이 가져가는 거죠. 네. 살아남은 개는, 다행히 살아남은 개는 주인 손에 이끌려서 링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속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또 그 투견판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네. 보통 수십 명의 경찰을 동원하지 않으면 검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투견을 검거하다가 투견꾼들이 도망가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망한 네,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경찰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또 간혹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네. 경찰들이 봐주기식에 그렇게 투견을 잘 검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처벌 규정이 약합니까? 일단 저 판을 벌린 사람이 있고 참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물보호법상은 투견, 자기의 개를 직접 투견시킨 사람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동물학대를 방조한 그런 네. 경우도 미미한 처벌은 받지만 네. 투견에 참여해서 돈을 건 사람들은 도박 외에는 네.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고요. 네. 또 그냥 단순히 거기서 정확한 증거 자료, 돈을 거는 그런 영상을 찍지 않는 이상 네. 보통 투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구경만 하러 왔다라고 주장해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온 제가 싸움 판이라고 할까요? 네. 링 같은 네. 그 이제 임시로 자기들이 조립하겠죠. 그런 네, 것들은 맞습니다. 철거가 제대로 됩니까? 단속하면? 철거를 아예 안 하고요. 경찰들이 이번에도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이 링이 결국은 도박 물품 아니냐, 몰수할 수 있다라고 몰수해달라고 요구해서 이번에 그 링은 몰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투견꾼들만 검거하고 그치고 그런 링들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싸움을 끝낸 우리 투견들의 모습을 봤더니 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에 분명히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황이 될 겁니다. 투견으로서의 그 기능을 언젠가는 잃게 될 텐데 그 후 이 투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개고기로 도살됩니다. 다 도살되는 그런 형편이군요. 네. 다친 개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추적 60분 취재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투견하는 데는 사람수랑 싸움 못하면 하는 거죠. 그냥 없어져. 계속 좀 애는 장사를 나가서 좋으요. 여기 산에? 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찍 왔다가도 가버리더라고요. 장사를 그러니까. 가게는 따로 서울 쪽에 있다고요? 이런 개들을 나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소조집이 있었군요. 네. 보통 투견장 옆에는 항상 그 도살장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도살꾼들이 와서 그 다친 개들을 데려가고요. 또 그냥 팔아 넘기지 않으면 고기로 팔아 넘기지 않으면 그냥 방치 상태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까스로 구조가 된 투견들도 있었는데요. 그 건강 상태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실까요? 부상이 심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정밀 검사에 들어가 보는데 상대에게 물린 부위가 워낙 많고 또 깊죠.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이가 물려있는 가슴팍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공기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걸 봐서는 피부 조직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하 조직이 다 떠버려가지고 이 안에 공기가 좀 가득 찬 양상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몸을 덮고 있는 이런 털을 제거하니까 수없이 물린 이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수술은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수술이었지만 의사의 말을 들어볼게요. 흉터나 상처가 많은 걸로 봐서는 많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거로 추정됩니다. 투견의 상태는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한 이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치주관이 다 노출돼 있어서 이빨 시기가 아픈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투견을 하라고 됐었으니 얘는 정말 조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투견 단속 그 장에서 구조된 이름을 광명이라고 지으셨다면서요? 네, 지금은 베토벤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네. 네. 아직 살아있습니까? 예, 아직은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장도 굉장히 망가진 상태고요. 또 네. 심장세상충도 그렇고 네. 수의사 선생님 판단에 의하면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견장에서 그야말로 싸움만 하다가 구조된 투견들이 훈련을 통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번 본 상대는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투견판의 챔피언으로 불리는 파랑이라는 게 있죠. 네. 전문 훈련소에서 이제 교정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훈련소 생활 2주가 지난 파랑이에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 다른 개들하고 일단 어울리죠. 네. 스스럼 없이 보통 개 같습니다. 그죠? 그전에 있던 그런 표정들,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화랑에 밝아지고 많이 좋아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아직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적응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화랑이가 투견으로서 살았던 그런 훈련받았던 그런 행동들 자체를 이렇게 소거시키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반려견으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성 훈련들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랑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취재를 한 개니까 네. 저렇게 교정도 해보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투견했던 개들을 어디 뭐 입양이라고 합니까? 누가 데려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서산에서 작년에 네. 15마리, 그러니까 네, 15마리를 네. 저희가 구출을 했습니다. 네. 예, 몰수하도록 저희가 요구해서 이제 구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렇게 한두 마리 계속해서 다 사회성 훈련을 시키기가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또 투견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국내에서는 입양도 불확실한 경우가 누가 많죠. 사실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투견하는 개를 집에 데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무한테나 보낼 수도 없고요. 네. 큰 어떻게 개의 합니까?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 저희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 미국 사람들은 저런 개도 데려갑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대형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네. 또 개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그런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도 따로 있어서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랑이가 그래도 다행으로 화면상으로 치료도 잘 받고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수집 도중에 그 원래 견주가 개 주인, 화랑이 주인한테 연락이 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개를 돌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개 주인이 그 투견장에 보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도박장을 설치한 사람인데 주인이고 또 그 개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주인이니까 돌려달라? 네. 경찰은 뭐라 그럽니까? 경찰은 지금 몰수가 기각을 당해서 네네.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는 절대로 우리한테 온 이상은 다시 투견으로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 예, 우리가 민사소송, 민사책임 다 질 각오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소송까지 가야 할 정도라면 현행법으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경찰 입장에서 참 네.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걸 막락하겠습니다. 도박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몰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군요. 네, 다른 것들은 다 몰수하는데 왜 가장 중요한 저 개를 몰수하지 않았는지 네. 사법부의 판단이 정말 너무 네. 안타깝죠. 결국 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네. 고통을 받고 하는 현장을 또 직접 조사하고 또 따라가서 제보도 하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투견 같은 동물학대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사실은 더 강한 처벌 그리고 투견을 근절할 수 있는 법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투견을 소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투견장에 구경만 가도 또 투견을 훈련시키는 과정만 보여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투견에 돈을 걸고 직접 참여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또 그 투견을 몰수할 수 있는 법도 지금 미미한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계속해서 투견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가중 처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거 그러니까 투견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권 단체 그러니까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죠. 케어의 박소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얀 개 2마리가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 그늘 검은 개 1마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얀 개들에게 달려듭니다. 미처 말리지 못한 주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전화를 겁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딸이 신발을 들어 위협해도 검은 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잡아 떼어내도 이미 축 처진 개를 계속 물고 끌고 가기도 합니다. 10분 넘게 이어진 공격은 행인 여러 명이 말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어머니 뒤로 이제 구름이의 사체가 보였고 겨울이는 이제 목 부분이랑 꼬리 부분, 몸통 부분 이렇게 다 물려 있어서 엄청 시뻘겋더라고요. 말리면서 양팔이 물리고 긁혔는데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한참 우울해 하던 때 구름이를 데려왔어요. 모든 때가 다 보고 싶어요. 검은 개는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또 어디서 그런 강아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걸어가는 내내 긴장이 연속인 것 같아요. 검은 개 주인은 현관문을 열어뒀는데 개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개가 나가는 것도 몰랐던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